막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아토피가 생긴다? 정말 미칠 듯한 이 가려움과 참지 못할 아픔이 동반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오인하고 있는 이 피부 질환으로 오인하고 있는 아토피인데요. 이 아토피가 어떤 병인가요?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피부에 염증이 생겨 오랜 시간 지속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의 건조증이나 피부 면역 세포들의 외부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대기 오염 및 환경 변화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인구 10만 명당 1,889명.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환자는 97만 1,116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좀 더해서 말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연평균 증가율은 1.3%를 보였다고 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아토피 피부염은 0세부터 80세까지 다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진료 인원인 9세 이하, 9세 이하가 28%, 20대가 16.7%, 10대가 15.5% 순으로 이 어린 나이대, 소아청소년기 때 혹은 20대 청년기 때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거죠.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왜 아토피가 생기는가? 이것과 관련돼서 무려 570만 명을 추적 연구 분석한 결과 이 뉴스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자에 나온 뉴스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수환, 김도현 교수팀이 2006년부터 2015년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562만 명을 분석한 결과 연구팀에 따르면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료받은 소아청소년을 연간 항생제 복용 일수에 따라서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번도 항생제 처방을 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도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결과 아토피 피부염 경우 항생제를 한 번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31일부터 60일간 항생제를 처방받은 그룹의 발생 위험이 2.74배로 높았고요. 61일부터 90일 처방은 5.19배, 91일 이상 처방은 무려 10.45배로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본문 중에 연구팀은 항생제 사용이 높을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 이유를 위생가설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위생가설이 뭐냐면 너무 깨끗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병원체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져 병에 더 잘 걸린다는 이론인데 연구 결과를 보신 것처럼 이 항생제를 얼만큼 많이 처방받고 복용한지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발병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현재 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한 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2차 피부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소스테로이드제, 국소칼시뉴린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면역조절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혹은 이 환자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자외선 치료와 같은 광선 치료, 인터페론 감마,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 면역 글로불린 정맥 주사를 하는 등 전문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치가 돼야 되는데 완치가 안 된단 말이죠. 왜? 이 아토피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면역 세포가 피부 세포층을 공격해서 피부의 문이 열리면서 수분 손실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피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항원들이나 바이러스, 세균들, 이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피부층이 열려있다 보니까 어때요? 드나드는 게 자유롭겠죠. 이러다 보니 안 그래도 면역 활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TH1과 TH2의 균형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항원들조차도 이 피부 표피층을 통해 가지고 우수수 들어오니까 더욱더 활발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제 둘째 딸을 이 피부 발진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혹은 자칫 잘못하면 거의 아토피 초기였거든요. 초기에 갔는데 더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료를 시켰어요. 지금 깨끗해요. 완전히 깨끗해요. 저는 장내 미생물을 얘기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 드리는 강사잖아요.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이 아토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아기 장 속 미생물이 줄면 아토피가 잘 걸린다.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는 모두 장으로부터 이 또한 YTN 사이언스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에 나온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규명을 했는데요. 고려대 김희남 교수 팀이 장내 미생물의 아토피 유발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발췌해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 김희남 교수팀은 특정 세균의 한 아종이 아토피 환자의 장내에 부쩍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장내 미생물 구성이 건강한 범위에 벗어난 것이며 그 결과로 뷰티릭산과 프로피온산과 같이 장내 미생물들이 생산하여 대사한다고 얘기하죠.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하는 물질들의 감소로 이어져 장벽의 염증과 균열이 증가하게 된다. 그 틈새를 통해 미생물 유래 물질들과 음식물 분자들이 들어와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지고 피부에서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2018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영아 아토피 피부염 원인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발췌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홍수종 울산대 서울 아산병원 교수와 김봉수 한림대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영아의 장내에 다양한 미생물이 균형 있게 정착하지 못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아토피 피부염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생후 6개월 될 영아 129명, 건강한 영아 63명, 아토피를 앓는 영아 66명의 분변 시료에서 채취한 장내 미생물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모유만 먹는 영아와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는 영아를 구분지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유 방식과 관계없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영아의 경우 건강한 영아보다 장내 미생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체에서 면역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부족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토피 피부염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토피를 앓는 영아 중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는 영아의 경우 뮤신 분해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영아의 몸속 장내 미생물은 뮤신 분해 미생물이 생성하는 당을 섭취하며 살아간다. 때문에 체내 뮤신 분해 미생물이 감소하면 다른 장내 미생물도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 둘째는 부득이하게 자연분만을 통해서 출산하려고 싶었지만 부득이하게 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균들이 엄마의 좋은 균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양한 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착하지 못한 환경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그리고 거의 근 2년 가까이 24개월이 되는 데 동안까지 다리가 혹은 몸 군데군데가 건조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제 첫째 때도 똑같이 그랬는데 매일매일 거의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꼴로 요거트를 직접 발효해서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직은 김치를 먹거나 그 외에 좀 다양한 발효식품을 먹기엔 좀 어려운 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효식품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요거트를 발효시켜서 거기에 꿀이나 그 외 과일들을 좀 으깨서 섞어가지고 좀 주는 것들을 계속 지금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효시킬 때 다양한 균들을 가지고 요거트를 발효시켜요.
정말 다양한 균들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릭 요거트 베이스로 제품을 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다양한 균주들이 함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왕창 집어넣습니다. 왜? 지금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특정 장내 미생물들이 너무 우세하게 자라나거나 장내 미생물의 균형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토피가 발병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아토피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건 병원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급할 때는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먼저 챙겨줄 수 있도록 음식을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무엇을 먼저 많이 챙겨야 된다? 발효식품과 다양한 균주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안을 챙겼으니까 밖도 챙겨주셔야 될 거니요. 보습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안 속에 있는 장 속,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세균을 살펴줬다면은 바깥쪽에도 이러한 미생물들이 살 수 있게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함께 챙겨주신다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아토피로 인해 고생하신다고요? 장 건강에 먼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